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둘러싼 경쟁 열기가 정말 대단하죠. 단순히 뭐 누가 더 빠른 칩 만드냐 이런 걸 넘어서서 이 시장의 공급망 전체를 누가 쥐느냐 하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정말 치열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AI 칩 분야의 뭐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HBM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거인 사이의 경쟁을 또 어떻게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산업 보고서나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TSMC까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최신 동향 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혹시 AI나 반도체 기술 아니면 뭐 글로벌 공급망 전략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아마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각 플레이어들의 속내라든지 기술적인 변화의 의미 또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뭐 정보 나열이 아니라 각 사안의 본질, 그 이면의 의미를 파헤쳐 보는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HBM의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는 로직 다이, 이걸 직접 설계하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변화인 거죠? 로직 다이가 정확히 뭔가요? 네. 그 로직 다이라는 게요. HBM 구조를 보면 메모리 칩들이 이렇게 여러 층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 가장 아래층에 딱 붙어서 위에 쌓인 메모리 칩들하고 AI 가속기의 핵심인 GPU 사이에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제어칩입니다. 뭐랄까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또 전력 소모도 관리하고 HBM의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제조사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까지 다 해왔거든요. 원래는 메모리 회사가 다 하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왜 엔비디아가 이제 와서 이걸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4부터는 기술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이 로직 다이를 만드는데 아주 미세한 공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메모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의 도움이 필수적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이미 TSMC한테 HBM4 로직 다이 생산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아마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복잡해져서 외부 도움, 특히 파운드리가 필요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진짜 속내가 보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GPU 생산이랑 패키징을 지금 전부 TSMC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HBM의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 셈이 하죠. SK 하이닉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든 결국 TSMC에 맡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TSMC하고 SK 하이닉스 이 양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협상할 때 불리해질 수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로직 다이 설계를 직접 함으로써 TSMC나 SK 하이닉스와의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고 공급 비용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HBM의 세부 사양을 결정하거나 어떤 회사 HBM을 쓸지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단순히 HBM을 사다 쓰는 고객을 넘어서 HBM 자체의 설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서 전체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런 큰 그림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단순히 부품 하나 설계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전체 공급망에서의 파워게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이었네요. 듣고 보니까 엔비디아의 속내가 정말 치밀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시간 계획 같은 것도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위험 부담을 줄여야 하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7년 상반기에는요.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표준 HBM4E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HBM4E의 로직 다이는 SK 하이닉스가 설계를 하고 생산은 TSMC가 12나노 공정으로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HBM4 시대로 넘어가겠다. 이런 거죠.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고. 네. 그리고 나서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 사이 이 기간에는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한 맞춤형,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된 로직 다이를 적용한 HBM4E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맞춤형 로직 다이는 SK 하이닉스가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아, 3나노요? 최신 공정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증된 기술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설계 역량을 투입하고 최신 공정까지 활용해서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아주 계산된 2단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안정성과 혁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판을 흔들고 있으니 기존 HBM 강장인 SK 하이닉스하고 또 무섭게 추격하는 삼성전자 사이의 경쟁은 당연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경쟁의 현주소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포착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우리 내년 HBM 물량 다 팔렸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과시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요. 오히려 마이크론이 먼저 완판 소식을 전했다는데 이 순서 변화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순서 변화. 그거 아주 의미심장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엔비디아의 협상력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작년에는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선택지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HBM3E에서 본격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또 마이크론도 생산량을 크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확 늘어난 겁니다. 더 이상 SK 하이닉스 하나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굳이 SK 하이닉스하고 서둘러서 물량 계약이나 가격 협상을 마무리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상황까지 다 지켜보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쪽과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SK 하이닉스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좀 느긋하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좀 초조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셈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갑의 위치를 더 확실히 하게 된 거군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추격이 정말 매섭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삼성전자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달에 엔비디아에 보냈던 HBM4 샘플 있잖아요. 그게 초기 시제품 테스트뿐만 아니라 품질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벌써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달 말부터는 프리프로덕션, 줄여서 PP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양산전 최종 검증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PP 단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 PP 단계는 그냥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칩, 아마도 코드명 루빈이겠죠. 이 칩하고 삼성의 HBM4를 딱 결합해서 실제 작동 환경과 아주 유사한 조건, 예를 들면 특정 고온 환경 같은 좀 극한 조건에서도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지 이걸 검증하는 아주 까다롭고 실전적인 최종 시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최종 관문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만약 삼성전자가 이 PP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빠르면 올해 11월이나 12월부터 HBM4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이요? 네. 현재 SK 하이닉스가 10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격차가 불과 한두 달 차이로 좁혀지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봤는데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죠. 이게 정말 HBM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속도가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뿐만 아니라 현재 주력 제품 중 하나인 HBM3E 12단 제품 있잖아요. 이것도 조만간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중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특별히 제작한 저사양 AI 칩 H20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HBM3 공급 가격을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보다 20%에서 최대 30%까지 낮춰서 제한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립니다. 와, 20에서 30%나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력 경쟁을 넘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동원해서 SK 하이닉스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몰아붙이네요. HBM4 샘플 통과에 HBM3 최종 승인 임박 소식. 거기에 파격적인 가격 공세까지 삼성의 반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두 회사 간에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HBM4에 사용하는 D램 기술 자체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기술 전략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는 HBM4를 만들 때 기반이 되는 D램으로 원C D램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10나노급 D램 중에서도 6세대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반면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그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인 원B D램, 즉 5세대 10나노급 D램을 기반으로 HBM4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C D램 대 원B D램. 이게 성능 차이가 큰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삼성의 원C D램은 이론적으로는 원B D램보다 더 높은 성능, 특히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전력 효율성 면에서 우위를 가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신기술이든 처음에는 다 그렇듯이 양산 초기에는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양품을 만들어내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더 어렵고 또 기술적인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아, 성능은 좋지만 좀 더 어렵고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택한 1B 기반 HBM4는 이미 HBM3E 같은 데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성숙도나 생산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로리스크 스테디 리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의 잠재적으로 더 높은 성능과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검증된 안정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 HBM용 1C D램에 대한 내부 양산 준비 완료 승인, 이걸 PRA라고 하는데요. 이걸 올해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부 승인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삼성의 HBM4 샘플 생산과 또 고객사 공급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최신 기술로 정면 돌파하려는 삼성의 도전과 검증된 기술로 안정성을 택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전략. 정말 흥미로운 대결 구도입니다. 어느 쪽의 손을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들어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치열한 경쟁의 최종 승자는 언제쯤 편가름이 날까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거죠? 정확합니다. 아직 최종 승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시점도 생각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엔비디아는 HBM4 양산을 위한 최종 품질 테스트 완료 시점을 내년 1분기 말, 그러니까 2026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분기 말이요. 생각보다 좀 더 남았네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주력 AI 반도체, 코드명 루빈이라는 칩에 이 HBM4를 탑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공급 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아, 루빈 칩 출시 일정에 맞춰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정 시점을 내년 1분기 말로 잡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그때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HBM4 샘플들을 받아서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각도에서 비교 평가할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능, 안정성, 전력 효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엔비디아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죠. 경쟁을 더 시킬 수 있으니까. 네, 두 공급사 간의 경쟁을 최대한 부추겨서 성능은 최대한 끌어올리게 하고 가격은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즉,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셈이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최종 테스트 일정에 맞춰서 HBM4 샘플 생산량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HBM4 경쟁의 진정한 승패 윤곽은 빨라야 내년 초 최종 품질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야 비로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내년 1분기가 HBM 시장, 아니 AI 반도체 시장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그때까지는 정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경쟁 구도의 변화, 엔비디아의 전략 변화와 삼성, SK 하이닉스의 격돌이 결국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은 역시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죠.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만 해도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었었는데 SK하이닉스의 HBM3 주도권을 내주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17% 수준까지 급락했거든요. 와, 40%에서 17%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결과였죠. 그런데 만약 이번 HBM4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로 확실하게 복귀하는데 성공한다면 현재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판도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거죠. 벌써부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년 HBM 매출이 올해보다 최소 2배 이상, 많게는 3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HBM4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2~3배 성장, 엄청나네요. 네,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엔비디아가 공급망 통제력을 높이려는 움직임과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본격적인 참전이 맞물리면서 HBM 공급사 간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겁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자연스럽게 HBM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HBM4가 워낙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이다 보니까 가격이 기존 HBM3 이 12단 제품보다 한 20%에서 최대 40%까지도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실제 가격 인상폭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10%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성능은 훨씬 좋아지는데 가격 상승폭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니. 그렇죠. 이건 어떻게든 HBM 구매 비용을 낮추려는 엔비디아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결국 AI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기업이나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더 높은 성능의 메모리를 이전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 증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확대 가능성입니다. HBM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 평택 공장에서 만드는 디램 웨이퍼를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최종 HBM 패키징 공정까지 진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내 생산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거나 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칩스법이라고 하죠. 그것과 연계해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지정학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HBM 경쟁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을 넘어서 미중 패권 경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매우 복잡한 게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가 HBM 로직 다이를 직접 설계하면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변화였죠.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HBM4 주도권 경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종 양산 직전 단계인 PP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향후 경쟁 구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승패는 내년 1분기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테스트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심화는 역설적으로 HBM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시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특히 HBM 시장은 이처럼 기술 리더십을 잡기 위한 경쟁과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충돌하는 정말 역동적인 최전선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특히 HBM을 둘러싼 이 경쟁은 앞으로 남은 약 6개월, 즉 내년 1분기 최종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매우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극적인 반전에 성공하면서 SK하이닉스와 양강 구도를 형성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기술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지, 그 결과는 전체 AI 반도체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